오늘도 술을 마시면서 시작한 거야. 아 맛있다. 맛있다. 제주도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근데 언니가 이렇게 막 제주도도 출장 오고 엄청 바쁘게 사는데 통역만 하는 게 또 아니잖아. 공부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거 자체가 신기한 거지. 나는 좀 언니랑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게 많은 편이지만 친구들 보면은 그냥 회사 일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한다. 그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은 게 계속 생길 수가 있는지 뭔가 언니가 영감을 받는 소스가 있다면은 뭘까? 영감을 받는 소스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영감을 받는 소스가 하나였으면은 오히려 되게 제한적인 것 같은 게 그거 하나를 다 채우면은 오히려 그냥 아 이거 약간 도장 깨기 다 했으니까 안 하면 되겠다 이러는 게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되게 그 영감이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그 원천이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아 이번에는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아 저런 사람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항상 매번 달라서 약간 다중이 약간 다중이 같은 그런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언니가 직접 찾아보는 거야? 그런 것들을?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 그래서 통역이 나는 되게 좋았던 이유가 늘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그러한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늘 만나잖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영감이 되면서 이제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공부를 하게 되고 근데 내가 통역사라는 본 직업이 있다 보니까 사실 내가 갑자기 나 과학자 될래 이렇게는 너무 새 날아가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를 하는 거야 나는 어디서나 그냥 아 그러면은 내가 이런 연구를 그나마 조금 하고 있는 제약회사를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제약회사랑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연구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검색하고 그럼 이런 회사랑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분야를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검색하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내가 MBA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엑시트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거를 위해서 좀 더 내가 원래 경영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더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를 어떻게 하면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걸 한 거거든. 그리고 나는 약간 그거는 있어. 약간 작아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약간의 원동력이 되는 것도 있는 게 이게 약간 아이러니하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 나는 통대 시절이 좀 좋았던 이유가 그러니까 통대를 다니면서 나는 되게 나는 영어를 내가 스스로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통대에 진학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정도 영어 그냥 알고 가면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그게 처참하게 깨져버린 거지. 진짜 나 너무 몰랐던 거구나. 그러면서 다시 나의 영어 실력을 그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나는 그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거든. 그리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뭔가가 그래도 내 자신을 다시 이렇게 차르게로 이렇게 빚어줄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가능성이 보인다는 게 맞아. 되게 희망적이었거든. 나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진짜 좋아하거든. 나도. 그래서 그런 기분이 약간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이게 뭔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게 되게 나는 좋았었어. 언니가 원래 처음 다니던 회사 광고회사였어? 원래 경영학과 졸업하고 경영학과 다니면서 마케팅을 좀 더 심화 과정으로 했었지. 그래서 원래 마케팅 석사를 하려고 그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던 과정에서 석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MBA를 가거나 하려면은 그래도
직업 경력이 한 3, 4년은 있어야 GMAT 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그러면 회사도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뭔가 이제 통역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도 있고 광고 쪽에서 뭔가 계속된 맞아. 접점이라고 해야 되나? 음, 커넥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 계속해서 그런 걸 연결을 해 오고 있어. 뭔가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광고라는 분야가 세상에서 가장 빨리 앞서나가고 있는 맞아, 분야라고 맞아. 생각을 하는데 광고를 보고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구나라고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광고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케팅 분야가 워낙에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광고랑 마케팅이 항상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가다 보니 우리나라가 워낙에 빨리 움직이는 맞아. 나라이기도 맞아, 하고 그리고 마케팅 홍보 분야가 원래 좀 앞서 있는 데이기도 해서 이제 곧 있으면 이런 게 전반적인 산업에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기는 하죠. 근데 ESG 경영 뭐 이런 것들도 사실 탑다운 방식으로 퍼뜨릴 때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마케팅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공표하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먼저 알린 다음에 다 전차적으로 퍼뜨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보고 통역하고 아니면 내가 영어로 PT를 그거 설명을 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먼저 공부를 해보고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회의에서도 그런 게 나오고 하긴 하지.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는 해. 되게 좋은 학습의 장이기도 하지. 세상의 트렌드를 알고 싶으면 광고를 봐야겠다. 요즘에는 TV 광고보다는 다른 매체를 워낙에 많이 쓰다 보니까 디지털도 많고 유튜브 쪽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 포커스가 예전처럼 그 4대 매체라고 했던 그게 이제 더 이상 아니구나라는 거는 많이 느껴지기는 하죠. 그러니까 광고도 아무래도 뭐 유튜버든 아니면 SNS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 매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나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는 신문을 회사에서 받아보니까 신문을 이게 열어보잖아. 그러면은 정말 전면 광고부터 해가지고 뭐 밑에 토막 광고도 그렇고 ESG 광고가 진짜 많은 거야. 맞아. 근데 지면 광고에는. 근데 지면 광고를 벗어나서 뭔가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러면은 또 안 보여, ESG가. 맞아. 신기한 게 ESG를 알려야 되는 대상이 결국에 신문을 구독하는 기성세대인 거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ESG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다양한 노력들 중에서 내가 저런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했던 거는 약간 JTBC 같은 데서 이게 자체 프로그램이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 같은데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약간 이거는 광고도 아닌 것이 약간 프로그램도 아닌 것이 신입 기자가 나와가지고 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문답 형식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뭐 이렇게 질문을 던져. 그러면 얘가 기자가 자기가 뭐 공부를 했던 거 그런 거를 막 설명을 해주는 거야. 맞아. 나도 그래가지고 그게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이런 거였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게 말이야 수소 이거를 왜 어렵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거든.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기술을 들고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수소차에 대해서 혼잣말을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건데 그거를 한 뭐 질문이 위에 이렇게 떠. 아니 수소 차가 왜 이렇게 요즘에 뜨는 거야? 라고 하면은 이 기자가 그 카메라를 보고 설명을 해. 근데 이게 프로그램도 아니고 광고도 아니고 이게 한 몇 분 동안 그렇게 해. 근데 그래도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몇 개 시리즈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수소 기술, 요즘은 왜 이렇게 자주 수소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요즘 수소 기술이 왜 이렇게 뜨냐면 우리 이제 더 배출 못하지. 그러니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니면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거 둘 다 옵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수소가 가장 깨끗해. 근데 그 깨끗한 거를
차에다가 이제 넣어야 되는데 차는 우리가 그 전에 뭐 내연기관을 썼잖아. 근데 갑자기 이걸 어떻게 해? 그러면 수소를 그걸 연료로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연료를 쓰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어려운 기술인 거지.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하는데 그걸 좀 설명을 쉽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돌린 게 약간 나는 좀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었어. 내 그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거를 광고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무의식을 지배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어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한다든지 근데 언니가 말한 것처럼 JTBC에서 했던 그런 나레이션은 솔직히 그 사이에 채널 변경할 수도 맞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계속 보고 있겠다. 그러니까 시청자가 이거 채널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으면 무의식 속에 그게 들어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렸던 것 같아. 그냥 아마도 뭐 10중 8구는 돌리겠지만 그 중에서 2명만 걸려라. 그러면 이거는 쉽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알아들을 거다.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끝까지 보기만 하면 알아들을 거다. 이 생각으로 그냥 했을 것 같아. 뭔가 이제 그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럼. 계속 그게 의식하고 봐야 되고 의식해서 맞아. 생각해야 되는 분야인 것처럼 보여지더라고. 광고를 막 이렇게 해? 뭐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냥 맞아. 영화 같아. 이렇게 보면 나도 사실 동물 되게 좋아하고 북극곰 예쁘고 남극에 있는 펭귄들 짠하고 이렇게는 한데 근데 나랑 너무 먼 얘기 같거든. 근데 이제서야 약간 내가 살고 있는 이 기후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아니면 홍수가 이 정도 심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이런 게 이제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약간 환경이 좀 이상하긴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느끼는 거지. 나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아갈 때 환경을 의식하고 살아가지는 않고 살았으니까 습관의 영역에도 안 들어와 있고 좀 너무 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진지하기도 하고 불편하고 답도 없고 이러니까 회피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무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직업이나 그런 맞아. 생활의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다 자연이랑 접점이 있다. 맞아. 그거를 조금씩 깨우쳐주는 방법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너무 극단적이지 않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맞아. 어차피 평생 뭐 해야 되는 일이라면 재밌게 하면 좋을 것 맞아, 같고. 맞아. 그런 식으로 광고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맞아. 재밌게, 환경을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그런 거를 선도해 줘야 되거든. 사실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돈이 필요하잖아. 누군가가 돈을 내줘야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브랜드가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적어도 공익 광고라고 하더라도 그 주체가 그러면 정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브랜드나 아니면 정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재밌게 하자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 브랜드들이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 그리고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광고 회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그런 광고제를 이제 자주 다니고 얼마 전에도 이제 남편 출장을 따라서 나도 같이 이제 통역사로서 같이 출장을 갔었는데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 광고인들한테. 궁금하다. 근데 문제는 항상 돈을 쥐고 있는 브랜드에서 그거를 컨펌을 안 해주는 거야. 이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너무 참신하다는 거야? 아니, ROI가 안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광고를 했을 때 수익이 안 나올 것 같다? 우리에게는 수익이 뭐야? 그리고 우리에게 즉각적인 수익이 안 나잖아.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제 더 확실한 방법을 택한. 그치. 근데 인정은 해. 너무 좋은 아이디어야. 근데 우린 이거 팔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약간 그 클라이언트의 결정도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결국에 반응을 한다는 게 데이에 대한 광고보다는 제품 사세요라는 광고에 우리가 더 반응을 한다는 뜻이잖아. 소비자도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아. 이제는 4시 반에 일어나도 안 보이지, 밖에 깜깜하지. 해 뜨는 거는 깜깜해. 6시 넘어야 해가 뜨는 것 같던데. 아니야, 요즘은 그래도 한 5시쯤 되면 푸르스름하고 4시에는 완전 깜깜해. 그치. 그 전에는 4시에 되게 이렇게 파랬거든? 그냥 언니가 4시 반에 이제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 올리면 보고 아 예쁘다 생각했는데 이제 예쁜 사진 안 올라오네. 이제 까매. 아, 너무 힘들어. 너가 뭐 등산 가고 이러는 것처럼 내가 그러니까 등산을 아침마다 갈 여유가 없으니까 나는 그때 일어나서 이제 나만의 시간을 그때 갖는 거야. 그 시간이 이제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명상처럼 약간 그 시간을 사용을 하는 거지. 근데 아침에 뭔가 창밖으로 보이는 뷰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뭔가 그래도 차이가 있어? 어떤? 그래서 그 아침마다 이게 뷰가 다 다르다? 이게 자연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다르고, 이게 안개가 낀 날이 있고, 좀 밝은 날이 있고, 좀 더 어두운 날이 있고, 이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아, 오늘은 어떻네? 오늘은 좀 다르네? 이걸 보면서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정신수양도 하고, 오늘은 좀 어떤 기운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생기고.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냥 피곤만 한 거고. 그러니까 그전 집에서는 그러니까 이 집 바로 전에는 약간 숲 뷰였고, 근데 그때도 좋았어. 맞아. 그때도 너무 예뻤어. 그때도 너무 좋아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아침 명상처럼 그게 시작됐던 거지. 근데 그 전에 집은 이제 약간 아파트 뷰였으니까 그때는 이제 삭막했지. 그때는 좀 더 자야 되겠다. 근데 약간 내가 이제 서울에 가면 아파트가 워낙 많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다 보면은 밑에 풍경이 바뀌는 게 눈에 보여.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떠나서 맞아. 이제 지방을 거쳐 서울로 갈 때 점점 더 아파트가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가옥은 초가집과 기와집이었는데 맞아. 요즘 애들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을 아파트로 그리겠다 이 생각도 해보고 너무 똑같이 생긴 것들이 도부족순으로 생기니까 맞아. 근데 서울이라는 그 도시의 특성상 아파트 외엔 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맞아. 예를 들면 뭐 물론 파리를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파리 같은 경우는 외관은 다 다르잖아. 맞아. 그리고 외관만 봐도 예쁘잖아. 맞아. 이제 나는 보이는 게 산이고 바다고 높은 건물이 없잖아, 제주도에는. 좀 자연이 가깝게 느껴지는데 서울에 사는 애들은 그냥 동네 놀이터 요만하고 산도 되게 멀리 가야 되고 바다도 뭐 다른 도시로 가야 되고 자연이 되게 멀다고 느낄 것 같은 거야. 그럼 내가 자연을 대하는 그 거리가 멀수록 생각하는 것도 좀 확장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던 환경 보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게 더 멀게 느껴질 것 같아. 맞아. 언니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파트 뷰를 보던 집에서 이제 숲과 강을 보는 집으로 바뀌었을 때 그 피로감도 조금 더 빨리 풀어지는 것 같다고. 맞아. 근데 그거를 경험해본 사람은 알잖아. 맞아. 못하면은 모르는 거지, 계속.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나는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영감을 많이 줬으면 좋겠고, 나도 너가 하는 그 보그깅 보그깅 나도 그거 언제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